예, 안녕하십니까. 박상석입니다. 예, 4주차 첫 번째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저번 주에 강의 잘 보셨는지,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느끼시는지 제가 정말 궁금합니다. 예, 이 강의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하는 방법은 인원이 사실 20명, 30명이 넘어가면 이 실시간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PT에 음성 파일을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는 방법, 이 방법이 그래도 우리 클래스에는 가장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게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보니까 4월 26일까지 재택 수업, 비대면 수업이 연장이 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학교에서 이러한 결정을 정말 고심 끝에 내렸다는 거,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들께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재택 수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등한시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요. 경영학은요.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학문이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석사 과정을 이수하겠다 하는 선택을 하셨고요. 월요일 날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는 경영학 원론 수업을 듣겠다라는 선택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습 시간으로 무조건 확보를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 제가 이 부분을 또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재택 수업이 됐든 저하고 대면 수업이 됐든 월요일 날 7시부터 10시까지는 여러분들이 경영학 원론 수업 시간이다 하는 거. 뭐 다른 과목이 정해진 시간도 뭐 똑같습니다만 이 시간만큼은 좀 확보를 하시고 진행을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공지사항을 제가 지금 한 4가지 정도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수업 초반부이고, 그리고 강의하는 방법도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막 바뀌고, 기간도 연장이 되고 계속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갈 겁니다. 자, 저는 강의 자료를 3개의 파일을 올려놓습니다. 이 3개의 파일을 올려놓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은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에 걸쳐서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1시간에 해당되는 파일이 1개의 파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일 1개마다 다운로드를 받으실 때 개별 파일마다 리뷰 완료를 눌러 주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리뷰 완료를 3번을 누르셔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출석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제가 진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저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강의 자료 거기 뭐 처음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크게 한번 눌러주시고 마르신 분들도 계신데 첫 번째 제가 이 주지를 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출석은 다 인정을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3번의 리뷰 완료 버튼을 누르시는 분에 한해서 출석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 출석 부분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지금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하시지 않는 거. 저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이렇게 까다롭게 또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 죄송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꾸만 말씀을 드린다는 거. 좀 공지사항 첫 번째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 2주차에 대한 과제를 제가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이 또 전공 분야를 이쪽에서 안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예, 공학 쪽에서 하신 분들, 인문학, 자연학, 뭐 법학 등등 여러 분야에서 있으시고, 하지만 또 나름대로 실무에서는 조금 이쪽 분야에 대해서 공부가 필요했기 때문에 나는 마케팅, 나는 뭐 인사, 나는 재무회계, 재무관리 등등 분야의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학습을 해야 되겠다라는 여러분들의 의지까지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과제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이유는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들어오신 아주 초기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설계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시면은요, 나중에 수업을 듣고 진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혼란이 오실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초기 단계에 나는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강의도 들을 것이며, 그리고 졸업 시험도 그쪽에서 볼 것이다 하는 계획이 좀 서 있어야 된다. 저는 그것을 이 경영학 원론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과제를 냈다는 거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이 과제를 참 정리 요약을 잘 하시고 계획에 대해서도 정리를 잘 해주셔서 제가 읽어보면서 아유 참 고생들을 참 많이 하셨구나 하는 부분, 이 시간을 빌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공지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이캠퍼스 환경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수업에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전혀 파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도 상당히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데, 반면 이 이캠퍼스라는 게 아주 이 또 잘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로그인이라든지 공지사항을 확인한 거라든지 과제물을 다운로드 받은 거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경위가 아주 자세하게 이 캠퍼스에 기록이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 몇 분에게 좀 상장을 드릴까 합니다. 예, 참 이게 마음의 상장이죠. 예. 강재훈 선생님, 건진 선생님, 김요한 선생님, 김현종 선생님, 김일권 선생님, 이광태 선생님, 송건화 선생님, 안동영 선생님, 이주원 선생님, 정동용 선생님, 정한나 선생님. 자, 이분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이 캠퍼스에 좀 로그인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다른 분보다 좀 더 부지런하게 이 캠퍼스의 활동을 한 흔적을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 제가 마음으로나마 지금 상장을 수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열정을 이 학기가 끝날 때까지 잘 유지를 하신다고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보상의 대가가 갈 것입니다. 저하고의 여러분들의 관계가 마치 무슨 계약 관계, 점수에 의한 계약 관계처럼 보여지는 거, 참 저도 이게 참 싫은데, 그래도 한 학기 학문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만큼을 배우시고 얼만큼을 가져가셨는지에 대한 것은 또 반드시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나마 제가 뭐 보상을 드릴 수 있다면 이 열정을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대신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보상이 나갈 수 있다는 거,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자, 4주차 과제가 또 나갑니다. 오늘은 이제 3주차 과제를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4주차 과제가 나가는데 이 어디에서 나가는지에 대한 거는 제가 밝혀놓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쭉 들으시면서 그것을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강의를 좀 더 적극적으로 들으실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조치를 취해 놨다는 거. 제가 강의 자료를 잘 만들지를 못하고 강의도 여러 가지가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활용하시는데 좀 부족함이 없게끔 저 나름대로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좀 한번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필요하시다면 또 필기도 하시고 해서 여러분들 지식을 높이시는데 도구로 좀 활용하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공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게 비대면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불편하시고 또는 좀 짜증이 나시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좀 정진하셔서 강의에 좀 집중하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는 말씀을 끝으로 공지사항을 마무리해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경영학의 의미와 본질에 대해서 4주차 첫 번째 강의를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3주차 강의 첫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저는 시작을 할 때 항상 전 시간에 무엇을 공부했는지에 대한 리뷰 슬라이드를 먼저 시작을 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대형 주제로 저번 시간에는 경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소형 주제로 5가지, 경영이란 무엇인가부터 경영은 환경 변화에 민감한가에 대해서 좀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뭐를 공부를 했었구나, 이것을 좀 쭉쭉 떠오르고 나가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단어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형 주제에 맞게끔 거기에 무슨 내용을 이야기를 했었지 라고 여러분들이 좀 한번 생각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은 환경 변화에 민감한가, 그러면은 그 고등학교 졸업했던 사진들밖에 생각이 안 나시죠? 예. 어찌되었건 그것이 생각이 나셔도 아주 훌륭한 결과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진행되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잘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십시오. 자, 강재훈 선생님, 김일권 선생님, 변하석 선생님, 오민욱 선생님, 이상호 선생님, 정효상 선생님. 자,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분들은 긴장을 좀 하시고 제가 어떤 질문을 드릴지 한번 답변을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저희가 경영학의 의미와 본질에 대해서 대형 주제를 놓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주제가 3가지, 경영학이란 무엇인가, 3요소, 그리고 행동 원리까지 저번 시간에 마쳤다는 거.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다시 좀 부족한 부분, 못한 부분은 다시 경영학의 의미와 본질이라는 대형 주제에 대한 소형 주제를 강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질문 드릴 건데 답변하실 준비들 되셨죠? 네, 그렇군요. 예. 준비가 되셨으면 이제 질문 안 하고 본격적으로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장 푸시고요. 그리고 참 3주차 과제가 저번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3주차 과제는 오늘 밤 11시 59분까지 자정 전까지만 제출을 해주시면 된다 하는 거. 그리고 다음 주 과제도 똑같습니다. 예, 다음 주 과제도 일주일 뒤에 11시 50분까지 내주시면 된다 하는 거. 자, 이번 슬라이드는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질문을 드리려고 먼저 이름을 불렀던 건 여러분들이 이제 좀 한번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했다는 거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 이번 슬라이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고 있는 대형 주제는 경영학의 의미와 본질, 의미와 본질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여러분들은 하고 계시다는 거, 거기에 딸려 나오는 소형 주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째는 경영학의 교육 목적, 그리고 5번째는 학문적 특징, 그리고 6번째는 연구 대상, 그리고 7번째는 연구 방법, 8번째는 경영학의 연구 체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좀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간이 좀 상당히 지루한 부분에 해당되는 수업 시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시험 문제를 내기는 상당히 좋아요. 이쪽이 또 그러니까 이러한 제가 컴퓨터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쪽 분야에서 좀 시험 문제가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게 대면 수업을 했을 때는 이 파트에서 제가 문제를 낸 적은 없습니다만 이쪽은 조금 여러분들도 자세히 좀 지루하시더라도 자세히 좀 듣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의 개요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소형 주제가 경영학의 교육 목적입니다. 도대체 경영학을 이 공부를 왜 하는 건지 이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경영학의 교육 목적은 도대체 무엇인지. 자, 우리 교과서에서는요, 경영학의 교육 목적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아주 혁신적이고 열정적인 프로 경영자를 양성하기 위함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혁신적이고 그리고 열정적인 프로 경영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 경영학이라는 것을 교육하고 있다는 거 조금 더 한번 자세히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혁신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앞으로도 상당히 많이 나올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혁신에 대한 의미를 좀 한번 풀어봤습니다.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불연속적으로, 연속적이라고 하는 건 뭐 정기적 그리고 지속적 뭐 등등 뭔가가 규칙적으로 가는 부분을 말하는데, 그렇지 않고 불연속적으로 새로운 기술, 설비, 방법을 도입해서 매출을 증대하는 전략이다 하는 거 쉽게 생각하십시오.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바꾼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어떠한 방법들이 새로운 것으로 대체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혁신과 비슷한 단어인데 좀 요거에 대한 거는 좀 여러분들이 구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개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개선이라고 하는 거는 연속적으로 품질 향상 그리고 원가 인하 등을 통해서 고객을 만족시키는 과정이다라고 우리 교과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생산관리 쪽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에 상당히 익숙하실 텐데요. 항상 이 품질이 향상되기를 위한 어떠한 아이디어,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원가를 인하시켜서 우리 회사의 이익이 더 많이 남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연속적으로 고민들을 하실 겁니다. 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개선이다 하는 거. 간단하게 이 단어의 의미,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니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요. 자, 미래의 혁신적 그리고 열정적 프로 경영자의 양성이다. 자, 이번에는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조직에서 지금 현재 무엇이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그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연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혁신적이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 현재 환경이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면 혁신적인 방법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나의 자문, 그리고 우리 조직에게 물음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아마추어입니다. 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요, 경영학의 교육 목적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무엇이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그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그 준비를 여러분들께 시켜주는 과정, 그것이 바로 경영학의 교육 목적이다라고 저의 개인적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풀면은요, 경영 이론을 통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제 이론에 해당되겠죠. 이러한 이론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방법을 제시하는 학문이 바로 경영학이고, 그런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경영학의 교육 목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영학 교육 목적, 이 정도로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학부생이 아닙니다. 학부생 같으면 이론적인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화를 시켜서 제가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석사 과정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지금 10번도 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죠? 책도 많이 읽으시고 나중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자세한 분야에 대해서 들어가실 때는 해당 논문도 좀 읽어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거, 이 정도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번 슬라이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는 경영학의 학문적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학의 학문적 특징. 자, 이론 그리고 응용 이렇게 나와 있고 가운데 문제 해결이라는 빨간 글씨가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과서상의 이론들, 이런 부분들을 응용이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자, 이 중간을 연결해 주는 것은 문제 해결.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이론을 끌어다 쓸 수도 있고요. 거꾸로 이론을 개발하는 사람이 이론 체계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현장에서 쓰여지고 있는 부분들을 이론 체계로 넣는다는 거. 자, 이론도 계속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실천적인 부분도 계속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라는 거. 이게 바로 경영학의 학문적 특징의 핵심입니다. 자,
하나씩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본다면 경영학은 이론 학문이다. 경험적 사실을 분석해서 새로운 원리나 법칙을 끌어내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경영학은 실천 학문이다. 실제 기업 경영에 도움을 주는 학문 또는 현장에서 이론을 통해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학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응용 학문이다. 이론을 현장에 또는 현장에서 이론을 역으로 서로 도출해낼 수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응용 학문이다 하는 거. 그리고 경영학은 과학 학문이다. 합리적 이성에 기반을 두며 객관적 사실과 증명을 토대로 한다는 거. 자, 어떠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제시했을 때 반드시 그것에 의한 근거, 그리고 이것이 수치에 의한 객관화된 사실로 나올 수가 있다고 한다면 더 좋은 건데, 경영학이 과학적인 학문이 되기 위해서 방향성을 그쪽으로 잡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은 경영학은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학문이다. 아까도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이론과 응용, 이론과 현장, 현장과 이론 이러한 부분들의 문제 해결이라는 가교, 이 문제 해결 위에서 여러 가지 양방향이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 자, 이런 경영학의 특징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요. 경영학은 이론 학문이고 실천 학문이고 응용 학문이고 과학 학문이다. 그리고 가장 커다란 경영학의 학문적 특징은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학문이다. 이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영학은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학문이다. 경영학의 학문적 특징이죠. 이 부분에 대한 사례를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어디엔가 누군가가 입장을 하고 있네요. 지금 경기장에 무슨 입장을 하는 것 같은데 특이한 점은 담배를 물고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진입니다. 이번에는 무슨 팔씨름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심판의 헤어스타일을 보니까 약간 좀 우스꽝스러운 그런 이미지가 좀 연출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두 장의 사진을 봤을 때 좀 재미있다. 뭐지 이게?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 사진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은 1992년 미국 댈러스 스포테리움 경기장입니다. 팔씨름 대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팔씨름을 일명 세기의 팔씨름이라고 명명 지어집니다. 이유는요. 정말 기업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가장 현명하게 극복한 사례로 교과서에서는 이 팔씨름 대회 사진을 걸어놓고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팔씨름 대회를 세기의 팔씨름이라는 이름으로 명명지어 불려지고 있다는 거. 자, 무슨 내용의 팔씨름인지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은요,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의 허브 켈런 회장이고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으신 분은 스티븐슨 항공사의 커트 홀드 회장입니다. 두 회사는요,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유는 저작권법 위반이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됩니다. 스티븐슨 항공사는요, 저가 항공사라는 상표권을 등록합니다. 그랬는데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는 스티븐슨 항공사의 허락이 없이 이 저가 항공사라는 문구를 광고 카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회사는 저작권법 위반에 의한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 자, 컬러한 회장이 생각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비용의 소송 비용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미국은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의 비용이 소송 비용으로 지불이 된다는 거. 우리나라도 많이 비용이 지불이 됩니다만 미국은 더 하다는 거 좀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러한 비용이 많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고객들이 회사를 바라보는 이미지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 자, 켈런 회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홀드 회장에게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 서로 이렇게 많은 소송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비용 발생하는 거 그리고 부정적인 고객들의 이미지가 형성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 너하고 나하고 그냥 팔씨름 한 판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자. 네, 허월드 회장은 승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은 이렇게 팔씨름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 엄청나게 홍보를 합니다. 우리는 소송으로 해결하지 않고 팔씨름으로 해결을 하겠다. 그래서 광고도 많이 하고요. 이렇게 진행된 팔씨름으로 많은 수익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수익금은 이 이후에 자선단체에 100% 기부를 했다는 사실, 그리고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소송 비용의 일부도 또한 자선단체의 두 회사는 기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뭔가 소송에 의해서 발생한 문제를 이렇게 재미난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허브 켈러한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회장입니다. 이 이후에 두 회사는 긍정적인 이미지, 고객들로부터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되고요. 그리고 주식 가치가 엄청나게 상향 조정됩니다. 문제를 하나의 이벤트로 승화시켜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자, 경영학은요,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학문이다.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게 문제를 가장 현명하게 해결한 사례로, 우리 송건하 선생님은 펀 경영이 상당히 관심이 많다. 그래서 과제물에 펀 경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적어 주셨습니다. 펀 경영의 대가가 바로 허브 켈러한 회장입니다. 자, 이 켈러한 회장은요,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오토바이를 타고 아침에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의를 할 때는 반바지를 입고 회의를 하고, 언제 어디서나 시가를 즐겨 피웠던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의 경영 철학은요, 항상 재미있어야 된다. 이 조직 문화는 웃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 이러한 경영 철학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전체 직원이 정말 재미있는 고객에게 이벤트를 제공하는 회사, 이런 것으로도 유명하고요. 펀 경영을 모든 회사에게 알린 아주 대표적인 회사로도 유명합니다. 펀 경영. 어찌 보면 지금같이 이렇게 웃음이 없는 세상에서 한번 펀 경영 기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가치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송건화 선생님은 펀 경영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사례들이 많은지 좀 한번 알아보시고 조직에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잘 승화시켜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경영학의 학문적 특징,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학문이다에 대한 사례를 이것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영학의 연구 대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 주체. 경제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 주체는 이렇게 세 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정, 두 번째 국가, 기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 이러한 경제 행위에 대한 기본 주체는 이미 벌써 다 배웠죠. 사회 과목을 통해서. 어찌되었건 이러한 경제 행위의 기본 주체에 경영학은 다 연구의 대상이 된다 하는 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경영학 연구 대상은 전체 경제를 구성하는 모든 개별 경제 주체가 된다 하는 거, 그리고 주요 연구 대상은 영리 조직과 비영리 조직을 다 아우른다 하는 겁니다. 비영리 조직은 해당이 안 된다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어떤 측면을 파악하는지에 따른 인식 대상이 경영학 연구 대상에 해당된다. 자, 대상이 어떠한 보이는 실체에 의한 연구 대상, 이런 것을 주체적인 부분으로 파악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인식 대상, 내면적으로 경제 행위에 해당되는 부분이 경제적인 측면이 된다고 한다면, 모든 것은 경영학의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 비영리주의, 영리주의 체계 개체로 다 나눠 놓은 거나, 아니면 인식의 대상이 어떻게 됐냐, 다 동일한 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다 하는 거. 그 중에서도 인식의 대상이 네 가지 측면으로 조금 더 집중화된다 하는 거.
뭐 전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생산, 판매, 인사, 재무, 뭐 회계, 국제 경영, MIS 이런 부분은 좀 빠져 있고요. 그리고 인식은 이렇게 네 가지 측면으로 좀 집중화를 시키고 있다 하는 거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는요, 경영학의 연구 대상의 여러 가지 경제 행위의 기본 주체를 전번 슬라이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영학의 연구 대상에 집중되는 부분, 설명에 집중이 되고 있는 부분은 그래도 기업이다 하는 거. 그래서 이 기업이라는 부분을 좀 설명시켜 드리기 위해서 동영상을 좀 한 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동영상은 미생이라는 드라마입니다. 그 어떠한 교과서보다 기업이라는 것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표현이 많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쪽은 동영상 파일로 제가 전환을 시키는 과정에서 여기가 좀 활성화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PDF 파일 같이 나간 출력용 PDF 파일을 보시면 하단부에 이렇게 출처가 나와 있습니다. 이 출처는 제가 활성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거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유튜브로 넘어가서 영상을 좀 보실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영상 뭐 짧습니다. 몇 분짜리 안 되니까 한번 살짝 보시면서 또 이 분위기도 좀 이번 시간이 좀 상당히 지루하니까 분위기도 여러분들이 좀 전환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살짝 보시면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짧은 영상 속에는요, 우리 조직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 구성원들이 어떠한 요인을 통해 동기부여를 느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핵심적인 단어도 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한번 바라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활성화가 잘 안 되시면 그 출처를 그냥 복사를 하셔서 유튜브 거기 주소창 있죠? 주소창에다 넣으시고 붙여넣기 누신 다음에 바로 엔터를 누르시면은 바로 활성화가 돼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활용하셔도 된다는 거 제가 기술적인 부분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는 경영학의 연구 대상에 대해서 기업은 과연 어떠한 성격,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조직 단위체인가? 이 부분을 한번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나의 사례 영상을 준비했다는 거,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본 슬라이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는요, 경영학의 연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현장에서 여러분들 눈빛을 봐가면서 여러분들의 반응을 봐가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질문을 통해서 조금 더 생동감 있는 강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비대면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일방적으로 설명을 하려니까 저도 힘들고 듣는 분들도 상당히 지루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에 또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는 뭐 많은 동영상, 뭐 오디오, 비디오 자료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좀 활용을 못하고 진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찌되었건 이 이론적인 측면을 조금 더 집중화를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뭐 다소 지루하시더라도 이게 뭐 우리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는 게 아니니까 좀 이해를 하시고 끝까지 좀 집중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경영학 연구 방법. 자, 연구 방법은 이제 많은 학문의 체계가 다 똑같습니다. 원인은 어떻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리고 이 원인과 결과의 고리, 연결 고리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 해결에 키포인트가 잡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뭐 귀납법, 연역법 뭐 이런 걸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그리고 분석법, 실험법, 역사법 이 연구 방법론적인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실험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실험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 이런 부분들을 연구 결과로 값어치가 있다 하는 방법. 그래서 경영학도 이런 실험법도 쓰고 있다는 거. 이 실험법에는 경영학에서 쓰는 실험법은 사람을 관찰하는 방법이 좀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도 한번 부연 설명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실증적 연구 방법과 규범적 연구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실증적 연구 방법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통계 데이터, 어떠한 객관적인 데이터, 그리고 무엇인가에 대해서 경영학이라는 학문이 근거가 될 만한 증거를 제시해라. 그냥 말로써 떠드는 것은 학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의 하나로 여러분들에게 혹시 여러분들 뭐 다 써보셨겠지만 이 설문지를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지를 돌려서 그것을 통계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원인에서는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을 예측하는 것. 어떠한 문제에서는 어떠한 문제 해결 방법이 나올 것을 예측하는 것을 설문지를 통해서 하는 연구 방법이 실증적 연구 방법이다 하는 거, 요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논문을 준비해서 학위를 받으실 것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실증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는 차후에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례 연구. 사례 연구라고 하는 거는 케이스를 통해서 어떠한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케이스 스터디, 즉 사례 연구 방법에 의한 강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 근데 이게 뭐 이론과 지금 사례가 그렇게 뭐 매칭이 명쾌하게 떨어지지는 않아요. 이 사례를 찾는 게 이론에 맞게끔 찾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 나름 노력을 해서 찾아다 놓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건 경영학의 연구 방법은 이러한 방법들이 있다. 그 방법을 하는 이유는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과를 제시하기 위해서이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영학의 연구 방법, 그 중에서 실험법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분한테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요, 김현종 선생님. 자, 이제 조직에 들어가신 지가 얼마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직의 직장 상사가 하나를 제안을 합니다. 자, 하나의 막대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리고 옆에 A, B, C. 자, 왼쪽에 있는 막대 그래프와 오른쪽에 있는 막대 그래프 중에서 직장 바로 위에 있는 상사는 A가 가장 일치한다고 막대 그래프의 길이가 A가 가장 일치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우리 김현종 선생님은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근데 유형은 두 개죠. 무슨 A입니까? C지 라고 하는 형태. 두 번째는 네, A가 맞습니다. 옆으로 보나 뒤로 보나 역시 A가 맞습니다. 라고 하는 형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애쉬의 카드라는 실험법에 의한 심리학 측정 도구입니다. 자, 경영학의 연구 방법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어떠한 실험을 통해서 연구 결과를 도출해내는 방법, 이것이 바로 실험법이다 하는 거. 자, 거기에 저는 이제 도입부에 우리 김현종 선생님께 이러한 방법을 제안하면서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조직에서 상사의 명령에 굴복을 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뜻을 주관을 그대로 밝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봤다는 거. 이게 참 비대면이라 이런 부분이 어려워요. 예. 어찌되었건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에 대한 핵심 포인트는 경영학에서는 여러 가지 연구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실험법을 통해서 행동을 예측하거나 아니면 집단 행동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한 실험법이 많이 활용된다는 거. 그런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애쉬의 카드라는 부분을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드렸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대면 강의를 하면 더 좋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경영학의 연구 체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이 체계라는 단어의 뜻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 체계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원리에
따라 개별 조각이 짜임새 있게 조직화되어 통일된 전체를 구성한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 체계가. 자, 그러면 이것을 좀 쉽게 풀어보면은요. 사람들은 경영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떻더라 하고 말로다가 표현을 할 수 있었다는 거. 이 말이라는 것이 다시 모여서 하나의 책을 이룰 수 있다는 거. 책이 됐다고 한다면 이것은 일반화된 원리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일반화된 원리에 따라서 다시 부분이 전체를 구성해서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이루게 된다는 거. 자, 이것이 바로 체계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경영학의 연구 체계, 도대체 경영학이라는 것이 어떠한 체계를 이루고 가는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발이라는 사람을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이 사람은요, 완전한 상인이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업 경영 체계를 하나를 뭐 구축을 했다. 이런 이야기로 불리어지는 사람. 그리고 완전한 상인이라는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상인들이 어떠한 행동의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상인들에 대한 역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상업 부기를 소개를 하고 있는 책이기도 하고요. 자, 이 완전한 상인이라는 책이 하나의 일정한 원리를 가지고 나와서 이것은 다시 독일 경영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 하나의 조각이 짜임새 있게 조직화된 책으로 나타나고 그 책들이 하나의 통일된 전체를 구성하게 나가는 전체적인 과정에서 이 완전한 상인이라는 책은 독일 경영학 책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를 기여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독일 경영학입니다. 독일 경영학을 일반적으로 그냥 이론 경영학이라는 표현들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경영 경제학이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조직에 대한 구조, 조직은 도대체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구조마다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리고 조직의 주체, 경영자를 중심으로 경영자들의 역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정보와 기능 이런 부분들을 좀 써놓은 부분. 그리고 이제 객체, 이것은 이제 근로자를 중심으로 조직에 있는 구성원들이 어떠한 또 역할, 그리고 어떠한 임무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서술해 놓은 부분. 그리고 경영이라는 어떠한 관리 과정 이런 부분들을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을 이제 운영 과정 이런 부분들을 좀 적어 놓은 부분. 자, 독일 경영학은요. 이러한 부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이론을 강화시킨 경영학입니다. 자, 사바리의 완전한 상인이 독일 경영학에 영향을 미치고 독일 경영학은 구조, 주체, 객체, 과정, 거래라는 통일된 전체를 이루게 된다는 거. 그래서 독일 경영학의 체계는 이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거. 다음은요. 헨리 페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헨리 페율이라는 사람은 산업 및 일반 관리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일반 관리 경영의 체계를 이룬 사람이다.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바로 미국 경영학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국 경영학은 우리 한국 경영학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영향을 미쳤다는 거.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여러 이 경영학 과목이 미국 경영학을 중심으로 이론적인 부분들이 많이 전개가 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헨리 페율이 만들어 놓은 일정한 원리, 이 원리에 따라서 개별 조각들이 짜임새 있게 조직화되면서 미국 경영학이라는 통일된 전체를 구성하게 됐다는 거. 자, 그래서 미국 경영학은요, 일명 실천 경영학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또는 뭐 경영 관리학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능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뭐 저번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계획 조직, 지휘 통제 이러한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자, 여기서 표 하나를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표는요, 헨리 페율이라는 사람이 만든 표인데 여기에는 경영 관리의 영역이 나오고요, 경영의 기능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부분을 헨리 페율이라는 사람은 관리의 영역으로 두었느냐? 여기에 나와 있는 5가지,
그리고 플러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바로 기능 부분입니다. 관리 기능을 하나의 관리의 영역으로 놓고 이런 부분들을 기능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자, 이것은 이제 현대 경영으로 넘어가면서 기능적인 부분이 다시 좀 떨어져 나가서 계획, 조직, 지휘, 통제로 더 세분화돼서 나갔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관리의 영역, 재무, 인사, 생산, 판매, 회계가 기능, 계획, 조직, 지휘, 통제와 맞물려서 경영의 순환 과정을 이루게 된다는 거. 자, 독일, 헨리 페올, 미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여러분들과 경영학의 역사 시간에서 조금 더 자세히 좀 디테일하게 더 이야기를 해볼 거니까 여기에서는 뭐 요 정도만 간단하게 경영학의 연구 체계가 이런 식으로 구축이 됐고 그동안 이렇게 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진행이 되어 왔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는요, 미국 경영관리학의 모태를 이루게 만들었던 헨리 페올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슬라이드를 한번 사례로 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헨리 페올. 이 사람은요, 1800년도 후반부터 1900년도 초반까지의 많은 활동들을 했던 사람인데,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최초의 광산에서 일을 하는 기사로 기업 생활을 먼저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광산 기사로. 그래서 이 이후에는 철광회사, 뭐 제철소 이런 곳에서 임원급으로 근무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 철광회사가 파산에 직면하게 됐다는 거. 그래서 이 회사를 인수하게 본인이 이 회사를 인수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인수를 하고 나서 역시 뭐 이 조직을 강한 조직으로 한번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 자, 이 상황에서 시대적 상황, 헨리 페올이 살았던 시대적 상황에서는요, 이 본인이 근무를 했던 철광회사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회사들이 이 당시에는 광산, 철강, 제철 뭐 이런 분야가 상당히 인기 업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사들이 파산을 하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헨리 페올이라는 사람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 회사들이 어떻게 하면 파산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산업 및 일반 관리라는 책을 통해서 경영학이라 하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영역 5가지 그리고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서 전반적으로 관리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파산을 막을 수 있다. 자, 이 사진은요, 헨리 페올이 근무했던 광산의 사진이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뭐 신뢰성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에 좀 떠도는 것을 캡처에다 여기다 놓은 건데 뭐 어찌되었던 뭐 그 당시에 광산의 모습을 뭐 이렇게 좀 한번 표현을 해놨다는 거 여러분들 한번 그냥 슬쩍 참고로 재미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 또 다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면은요, 이 계획을 잘 세우고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이 개인들도 많이 파산을 합니다. 그죠? 예, 현대 경영학, 현대를 살아가는 조직들도 여러 가지 계획을 잘못 세우고 운영을 잘못하면은 여러 가지 파산을 하게 된다 하는 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개인 파산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가 계획도 잘 세워야 되고 어떠한 뭐 철저한 준비 뭐 이런 것들이 좀 인생을 살면서 자금에 대한 관리 이런 것도 많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조진숙 선생님은 이러한 분야에서 법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계신데 글쎄 이 한번 조진숙 선생님이 한번 이 개인 파산을 헨리 페올이 기업의 파산을 막는 아주 훌륭한 책을 썼다고 한다면 우리 조 선생님은 개인 파산을 막는 어떠한 방법 뭐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한번 책으로 한번 써보시는 건 어떨까 제가 한번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이 슬라이드는 그냥 전체적으로 이 헨리 페올에 대한 부분을 제가 사례로다가 경영학의 연구 체계 그리고 미국 경영학의 가장 모태를 이루게 해준 헨리 페올에 대한 배경
그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본 슬라이드를 만들었다는 거 하나. 그리고 이제 이 4주차 첫 번째 강의는요, 사실 사례가 이론과 그렇게 매치가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예, 제가 그런 거를 어떻게 좀 많이 진짜 찾아서 좀 한번 여러분들께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여기는 그냥 단순 이론이다 이쪽. 4주차 첫 번째 강의는 단순 이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례보다는 오히려 앞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좀 더 책을 읽으시면서 보완 보충을 하시면서 이해를 하시는 게 더 빠를 수 있다 하는 부분도 제가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슬라이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또 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리 협조 상황까지 왔습니다. 대주제를 놓고 그 부분이 끝나게 되면 이렇게 뭐 협조 사항을 놓고 그동안 이제 진행된 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데, 이제까지는 경영학의 의미와 본질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은 경영학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경영학의 역사. 슬슬 여러분들은 큰 숲을 보시면서 경영학이라고 하는 약간 더 좁은 숲으로 이제 슬슬 들어가시기 시작을 한 겁니다. 경영학이란 어떤 역사에 의해서 탄생을 했고 어떠한 역사와 같이 하면서 지금까지 발전해 왔는지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